부자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겠죠. 안녕하세요. 제 영상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실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5년 전쯤에 제 회사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하나 생겼어요. 당시 이제 현수막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도 싼 분양가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정말 부동산이라는 아주 벽에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너무 싸니까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와이프랑 한번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모델하우스를 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죠. 흔히 얘기하는 조합원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가 그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신뢰와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 영업사원들의 그 말발에 속아 넘어가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완판이 끝날 거다. 오늘 동호수 오늘까지는 뭐 고를 수가 있으니 빨리 좋은 동호수 선택해라. 계약금 싸라. 뭐 요게 넘어간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데 아무튼 그날 그렇게 계약금을 넣고 오늘까지도 아직 공사도 시작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당한 거죠. 저희가 소송까지도 했었거든요. 소송까지도 했는데 그 사기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소송이 끝나서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뭐 극히 일부만 받았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은 손해를 봤는데 저는 뭐 그래도 다행히 많은 돈을 그렇게 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그때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를 몇 채씩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몇 억 이렇게 손해를 봤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 인간들 진짜 잡아서 깜방에 쳐 넣지 못한 게 정말 한이 되지만 어쨌든 저는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정말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뭐 지금 손해본 금액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잘 된 거죠. 고맙다 이 사기꾼 새끼들아. 어쨌든 이런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처음에 분양권으로 시작을 했어요. 분양권 공부를 좀 하고 청약 공부를 좀 하다가 청약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분양을 하나 받긴 했거든요. 줍줍 일명 줍줍. 이제 그 미분양된 아파트는 아니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로 이제 부적격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가서 분양권을 당첨이 됐죠. 그때 추첨으로. 그래서 줍줍 그런 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첫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지금도 갖고 있고 올해 입주인데 제가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 주고 받고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좀 입주 후에도 호재가 좀 있어서 좀 들어가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몇 년 정도는 살면 분명히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 프리미엄이 꽤 붙긴 했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매도 알게 되었고요. 부동산 경매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뭐 월세도 많이 받고 있고 시세 차익도 내면서 한층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한층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사업으로 성공을 하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겠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갖다가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근로소득으로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죠. 1% 정도 될까요? 직장인들의?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사업으로 성공을 하든가. 근데 아시다시피 사업으로는 열에 9은 망하잖아요.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은행 2020년 부자 보고서의 기사인데 부자들은 사업소득으로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한 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자가 된 후 추가로 부를 축적한 수단으로는 사업소득이 31.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 투자 25.3%, 그 다음이 근로소득 15.1%입니다. 자,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업가들이 많겠죠. 부자들도 이렇게 사업으로 돈을 벌고도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를 더 불려나간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겠죠. 부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으로도 돈을 더 불릴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또 부자들은 좀 안정적인 곳에다 투자를 많이 하겠죠. 부동산이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 물론 그 안에 IMF나 금융위기 때 좀 굴곡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요. 부동산은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이고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빌딩을 사서 투자를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서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아니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근처까지 가려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백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적금에 넣어봤자 절대 생활이 나아질 수는 없겠죠.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거나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1인 시식기업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나 이쪽에는 재능이 없으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근데 주식은 물론 지금 시기는 좀 주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은 저희 같은 개미가 정보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저도 주식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좀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정보의 차이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특히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종잣돈, 시드머니를 많이 모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부동산 투자도,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많아야 할 수 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하지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솔직히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상상이 되나요? 2천만 원으로 빌라 투자 경매 시작해서 빌라 낙찰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부동산으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소액 투자 이쪽으로 제 경험담을 많이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흔히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 약간 공포 분위기 아닙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투자처를 잘 보셔야 돼요. 부자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다 얼어붙었을 때 부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보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가 지금 약간 정책인데 자, 이 오른쪽 위쪽인가? 여기 제 사진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거든요.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